이제 날씨 많이 더워진다, 그죠? 네, 이제 우리 수업도 거의 막바지 접어들죠. 우리가 불교 우주론에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사찰 수리산 입구에 와서 정상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문을 지나기 전에 다리를 지나서 잠깐 지주도 보고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지나서 각 정각들도 공부를 다 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정각, 보살님을 모신 정각, 어떤 형태의 그런 부분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불보살 외에 각 그 토속적인 어떤 그런 민속 신앙의 실로서 모셔진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불교의 조형물들, 석조 조형물에서 탑이 있고 석등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도 있죠. 부도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그 용도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목조 건축물 있죠. 이제 지붕의 형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해왔던 각 안에 다폭의 공포의 형태, 기둥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또 공부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교 해학, 행화라든지 구불행화, 백화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5시간 남았나요? 5시간, 6시간 정도 남았겠는데, 여기까지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석조 조형물 중에 탑입니다. 탑. 탑은 우리가 서투파, 산스크리트로 서투파 이렇게 하죠. 서투파 또는 발리어로는 투파라고 부릅니다. 그죠? 투파. 서투파, 발리어로는 그냥 투파. 그래서 이게 오면서 타파, 솔도파 이렇게 오다가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한자는 한자, 그죠? 한자는 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흑토자에 초두 밑에 이렇게, 그죠? 이게 탑입니다. 탑인데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처럼 여기에 이게 공분입니다. 공분의 모양의 불초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탑입니다. 탑.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탑은 불교에서는 지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라고 하지만 이 탑의 유래는 부처님 그 이전에 인도의 그 화장 문화, 몸을 죽고 나면 몸을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유골을 모신 곳, 공분 있죠. 그것을 불교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한테 아난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장례식 절차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따라가 내가 죽고 나면 나를 화장을 해서 가비를 해서 나의 사리를 수습을 해서 내 거리에 탑을 세우고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되게 깨달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쿠시나가라고, 쿠시나가는 말라족이 있는 데입니다. 말라족.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고 어쨌든 다비를 했습니다. 생에서. 그렇게 사리가 나왔는데 이 사리를 부처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탑에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다비식에 참가한 부족들이 사리를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족에서 부처님의 그 유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이 마가다국이죠. 마가다국의 아사타사투, 그죠? 아사타사투 왕하고 또 뭐 바이살리의 이차비다족 이런 데서 사리를 안 나눠주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뺏들겠다. 이게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겠다. 라고까지 있던 좀 긴박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바라문 중에 도로나라는 바라문이 있었어요. 그 도로나가 우리가 빨리로 하면 도나 이렇게 되는데 이 도나가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지금 온 8개 부족, 말라족을 포함해서 8개 부족이 공동으로 나누어 주자 해서 이 대로 되듯이 우리가 사리를 탁재해서 7개 국가와 나머지 말라족까지 8개 국가가 공동으로 나눠 가세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서 진선사리를 모시는 탑을 세우는 게 근본 8탑입니다. 근본 8탑. 그런데 이제 도로나가 자기가 나눠준 그 용기 있죠. 그 용기에 사리가 묻어 있을 테니까 그 용기, 병, 그걸 가지고 또 탑에 모신 것을 병탑이라 하고, 맨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차비다족이라고. 거기서 모랴족이라고 합니다. 모랴족. 모랴족이 와서 자기는 사리가 없으니까 타다 남은 재를 가지고 가서 또 탑에다 모시고 그걸 회탑이다 이렇게 해서 근본 10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 10탑이 돼서 이 탑에 이제 불교에서 이용하는 탑의 유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뒤에 와서 기원전 부처님 일반한 게 544년이죠. 기원전. 그 뒤에 와서 인도의 마우리아 왕족 아소카 왕. 이 아소카 왕은 우리가 굉장히 전륜 성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 기일을 해서 석주도 세우고 굉장히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전인도를 통일해서. 그렇지만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 아소카 왕은 굉장히 살인마예요. 그죠? 아소카 왕의 마우리아 왕족, 인도의 초대가 찬드라구타인데, 이 찬드라구타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빈두사라입니다. 빈두사라인데, 빈두사라의 그 왕 아버지 밑에는 10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01명의 아들, 그 중에 아소카 왕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 그 101명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릴 때부터 이 눈치를 보면 서로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친동생을 빼놓고는 이 아소카 왕이 99명을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이고 그 99명을 따르던 신하와 궁녀들까지 무소리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일종의 찬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우리아 왕들이 3대가 되어서 왕이 돼서 전인도를 통일을 하는데, 통일하기 위해서는 정복전쟁을 하잖아요. 정복전쟁을 하다 보니 칼린가라는 전투에서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어느 순간에 뉘우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불교에 기일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뒤에 이제 전륜 성왕입니다. 아소카 하면 뭡니까? 아소카. 아소카 뜻이 뭐죠? 아소카는 없는 거랬죠. 무. 소카, 뭐가 없다? 우리 부처님이 태어난 나무, 그 뭐라 하죠? 무슨 나무? 무수. 아소카는 무우라는 뜻이는 무우. 한자로 하면 아육왕이다. 아육. 육자 있죠. 아육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육왕의 장육불상사병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육왕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아소카 왕이 근본 8탑을 헐어서 전국에 84,000탑을 세우게 되면서 탑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물론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인도 학자들에 의하면은 나가족이라고 뱀을 섬기는 사족이 탑을 허는데 반대를 해서 7개 탑만 헐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84,000개의 탑을 세워서 되는데, 지금 현재 탑이 남아있는 거는, 그때 초기 불교에 남아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타고 없고, 현재 어떤 탑이 이제 남아있냐면, 아소카 왕이 세운 거죠. 산치대탑입니다. 산치대탑. 이 인도의 산치대탑. 지난번에 우리 일주문 할 때도 봤죠, 이거. 토라나, 본문의 토라나, 이게 뭐 지붕이 없는 거 배방, 페루, 일주문에 유래할 때도 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 이 밑에 이 부분이 기대입니다. 기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탑을 씌우는 석탑이 기단부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신선한 것을 모시기 위한 높이대를 씌우는 겁니다. 그걸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것이 우리 석탑의 상륜부에
노반이 돼요. 노반의 역할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석탑으로 쓰는 기대가. 그 다음에 이게 봉분이죠. 이게 이제 탑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모양을 이렇게 바루를 그 엎어놓은 모양이 돼서 이름을 복발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 한자로 쓰면서 복발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봉분이 되는 거고. 이후에 이것이 이제 팽두입니다. 팽두. 팽두고 여기에 이것을 산계. 이게 이제 이 일산이죠. 일산. 우리 찰강, 찰주, 단강 위에 보름처럼 해서 산계를 모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석탑이지만 석탑에 상륜부에 이게 노반에 해당하고 노반 후에 복발, 복발 후에 우리 앙하, 보륜, 보계, 수연, 영차, 보공을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그 상륜부 구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탑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게 산치 대탑이 남아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이것도 역시 아소카 왕이 건립을 했다라고. 그때 당시 탑은 이렇게 인도의 무덤의 모양이었다. 그것이 시간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목탑입니다. 목탑으로 하다가 목탑이 나무 재질이 별로 없고 불에 잘 타니까 우리는 돌이 많아서 석탑이 됐고 일본은 목탑으로 되고 중국은 벽돌이 많아서 전탑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이 봉두 모양으로 오다가 이 탑이 인도에도 탑의 모양이 되네요. 교재에도 나오지만 기원 후 5에서 6세기 정도의 마하보디데타가 같이 탑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인도의 부타가야 있죠? 부타가야. 인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없으시구나. 이게 부타가야에 보리수 있죠? 부처님이 깨달은 부타가야에 보리수에 있는 마하보디데타입니다. 이것도 원래 처음에는 아소카 왕이 기원전 254년에 54m의 높이로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이 마하보디데탑은 후기의 구타 왕조 시대 5에서 6세기경에 세워진 거예요. 이 5에서 6세기경에 세워진 게 마하보디데탑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게였는데 이슬람교도가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서 모든 불교 사원을 다 파괴하고 이 불상이나 탑이나 전부 없애졌는데 이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54m의 높이를 흙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게 이 수상이 아니고 뭐라 하죠. 하여튼 이 흙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그 신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 점령을 하고 나니 이 폐허가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881년에서 3년 사이에 영국의 그 탐험가 커닝햄이 19세기에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미얀마하고 합쳐서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마하보디데탑에 마보디하면 대보리사라는 뜻이죠. 대보리, 보디가 깨달음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게 수미산을 의미한대요. 이게 54m다. 수미산. 그리고 가에 4개의 이 뒷쪽 면도 있습니다. 4개의 기둥처럼 이렇게 탑이 조그마하게 쭉 기둥처럼 있는데 이거는 사주를 의미한다고 해요. 사주가 뭔거 알죠? 우리 수미산에서 끝에 남선 부주, 동성진, 신주, 그죠? 도화주 그걸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음에 인도에 갈 기회가 있으면 부탁하여 가보면 어마어마한 이게 구청이에요. 구청. 네. 이 탑 자체가 이세 보면은 구청으로 되어 있는 방추행이죠. 그죠? 원불령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마하보디데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탑이 인도에서 발견될 때 흙과 벽돌로서 처음에는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에서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하보디데탑. 대보리사는 탑행 사원으로 탑이자 사원이다. 탑 내부에 법당이 있고 그곳에 불상을 모신 형태다. 사각형 기단 위에 한가운데 53m 중앙탑이 있고 네 모퉁이의 작은 탑을 세웠다. 중앙탑은 수미산을 상징하고 네 모퉁이의 작은 탑은 사주를 상징한다. 5개의 탑이 하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형태고 그동안 봐왔던 봉분 형태의 탑이 아니라 탑의 형상이 기품있게 장엄하면서도 아름답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라고. 이게 탑 주변에 부처님이 열반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35세 때
77일 동안, 49일 동안 선정이 들었죠. 17일째, 27일째, 37일째 등 처음은 금강보자, 보리수 아래에서 일주일간 선정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 보리수를 보면서 정안탑이다. 네, 아니메사 로짜나라고 하는 정안탑에서 있었고, 3주째는 경행철 해가지고, 예, 그쪽 그 주위를 경행하면서 있었고, 네 번째는 뭐 그런 라트나 그라하라고 하는 각각 7번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째 보면 6번째 6, 7일째 라트야나 숲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인이 공양을 한 게 6, 7일째죠. 어떤 교재는 마지막 7, 7일째라 하고 6, 7일째. 부처님한테 3기가 아니고 2기를 한 분이 누구죠? 공양을 올려서 바루가 없어서 사천왕이 밥그릇을 하나씩 줘서 그것을 하나로 바루를 만들어서 공양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음사 갔을 때입니까? 사천왕 할 때 우리 경행 회장님이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상인 행제 있었죠. 깨달은 후에 최초로 공양을 올린 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름 기억. 네. 빨리까 뒷부사 들어봤죠? 대신 좀 들어봤죠? 빨리사 뒷부사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보고서 시험에서 나오는데 네. 하여튼 그게 6, 7일째 선정에 들었을 때 보리수 아래서 이게 지금 5선정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5선정처. 이게 아사빨라 니그로다라고 하는 데입니다. 무찰린다 연못에서 용이 7번을 이 태풍과 천둥과 번개를 막아주기 위해서 부처님 주위를 용이 몸으로 7번을 감고 머리로서 다 막아냈다는 게 또 6, 7일째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지금 탑 주변에 이러한 행태들, 이 안에 있는 불상도 이 6세기에 만드는 불상이래요. 예, 마보디데탑에 이런 불상이 있다. 그리고 탑의 가해 부분에 이렇게 장식을 그때 당시 시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의 부처님에 대한 그 어떤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죠? 각 이렇게 보살 이 탑 친 밑에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나무의 건강보다 보리수 나무 지금 현재 있는 높이가 25m인데 이 보리수 나무는 원래 있던 보리수 나무 아소카 왕의 아소카가 불교에 귀하고 나서 자식들을 스리랑카로 보내요. 스리랑카로 보냈는데 딸의 이름이 상가미타라고 있습니다. 상가미타를 스리랑카로 보낼 때 이 상가미타가 보리수의 묘목을 가지고 가서 스리랑카에 보리수 나무를 심습니다. 그 사원이 사원에다가 심었는데 이때 부처님이 깨달은 사이에 보리수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지금 현재는 스리랑카에 있는 아누라다푸사는 거기에 있는 사원에 아누라다푸라는 그 사원에 있는 묘목이 가장 오래된 건데 그것을 다시 묘목을 가지고 이쪽으로 19세기에 가지고 온 보리수나무. 그러니까 원래 보리수나무에 손잡을 되는 보리수나무입니다. 묘목이 갔다 온 거죠. 이 보리수나무고 이 불족적 주변에 기도하는 모습들 이게 보리수 마보디 대탑에 이게 제4선정처 라트나그라 사원에 있는 부분 이게 두 번째 아까 말한 정안스투가 2선정처 아소카 석주 여기 부분 아소카 석주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어쨌든 이런 탑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라사야타나 나무라고 여기서 빨리카 뒷부사 대상인이 공양을 올린 곳이다. 이게 마보디 대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보디 대탑. 이게 산치 대탑 아소카 왕이 건립한 인도의 지금 현재 초기 붕괴 탑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다. 이건 인도네시아의 보르도부르 사원 들어봤죠? 인도네시아의 보르도부르 사원에 있는 탑. 여기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화엄경의 10지품을 상징해 10천 구조로 되어 있고 욕계세계, 무세계를 상징하는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다. 이 자체가 이게 인도의 보르도부르 사원.
그 다음에 인도의 쿠시나가라, 라마부아르 대탑, 이때 초기 불교의 탑들입니다. 이거는 미얀마의 황금바위 탑, 다 오래됐던 남아있는 불교 유적지. 이는 탑들이 스리랑카에 있는 로완멜리 맞죠? 이건 태국에 있는 탑. 이런 식으로. 이거는 중국 북경의 묘용사에 있는 백탑이다. 이건 일본의 법륜사 들어봤죠? 법륜사의 5층 목탑.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5층 탑이죠. 목탑인 거. 이건 어디입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화엄사의 사사자 삼층석탑, 여기에 연기소사하고 연기소사의 어머니가 있다 했죠. 이 석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탑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탑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전탑으로 넘어옵니다. 그죠? 교재를 한번 볼게요. 예, 탑의 역사와 양식 전개가 저희가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던 그런 유래들입니다. 근본 10탑. 예,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맨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사리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범어로 사리라가 중국어 한자 음력 사리로 번역되었다. 사리가 원뜻은 몸, 즉 신체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다름 아닌 타고남은 뼈와 제 유고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오면서 부처님의 사리가 보석이다, 부석이다, 영롱하다 이렇게 신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의 사리는 뭐 정골, 지골, 그죠? 치골 이런 사리 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 경전의 성문시대 제자들은 스승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므로 그 분신으로서 스승의 유고를 모셔 기리게 된다. 인도 불교가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사리가 구슬이나 보석으로 바뀌게 되고, 부처님 순수 말씀의 불교가 후대의 신비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지나치게 사물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예, 아소카 왕이 말씀을 드렸고요. 탑의 기본 행식과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탑과 지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면 탑이라 했으며, 붓다와 인연이 깊은 4대 성지인 단생지, 룸비니, 부타가야, 성도지아가 했죠. 조전법륜지, 사르나트, 열반지, 푸시나가라 등 기념비적인 장소에 씌워지는 탑을 지제라고 합니다. 탑과 부분에서 지제. 이 지는 지탱할 지자, 제는 이 뚝제자입니다. 방죽할 때, 그죠? 그렇게 했는데 불사리를 봉안하는 탑과 구별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구별 없이 같이 동의어로 탑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사리에는 진신사리와 달마사리가 있다. 이렇게 했죠. 4대 성지, 8대 성지는 아시죠? 8대 성지. 8대 성지가 어디입니까? 4대 성지 외에 추가로 되는. 생각하시는 거 이야기해보죠. 8대 성지. 룸비니, 부타가야, 그 다음에 사르나트 뭐 한 거 하고, 또 푸시나가라 외에 8대 성지 25기 올해 25기분 있죠. 25기 8대 성지 뭐 올해 12, 20기는 진짜 기억하기 힘들 거고, 그렇죠? 25기분은 시험 치신 분 라즈그라 왕사성 있죠. 그 다음에 슈라바서티 사이선, 그 다음에 2차 계집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바이살리. 그 다음에 부처님이 상카시아, 마야 부인을 올라가서 법문을 하고 내려오던 곳 상카시아의 8대 성지입니다. 그 다음 인도탑을 보고, 인도의 불탑은 불사리를 봉안한 모든 민모로 초기의 형태는 봉분 또는 그릇을 뒤집어 놓은 복발 모양이었지만 나중에는 방향의 벽돌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폭이 좁아지게 쌓은 뒤 그 위에 복발을 얹어놓은 형태도 나타난다. 조금 전에 본 우리 마보디대탑, 그죠? 산치대탑은 봉분의 형태하고 마보디대탑은 방향의 벽돌을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였죠.
최초기의 룰탑은 현재 대부분 파괴되었고 연대가 올라간 것은 기원전 3에서 1세기. 그러니까 산치대탑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대까지. 중국탑을 한번 볼게요. 중국탑. 중국은 예부터 궁궐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 그들 나름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인도의 탑 형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도 독창적인 모습의 탑을 건립하였다. 이제 결국은 중국의 이 탑인데 중국은 석탑보다는 전탑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림에 나오듯이 복바형 인도탑을 상륜부로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뭡니까? 기대. 산치대탑에서 아랫부분 기대. 그죠? 여기 보면 위에 복발 넣고 여기 보륜을 하고 이 찰주를 세워서 보게 이런 식으로 위에 상륜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초기에는 인도의 탑과 달리 목탑을 먼저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나라 때까지는 목탑이 줄고 당나라 때부터는 전탑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백돌이 워낙 많으니까. 현존하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전탑은 북위 정강사는 523년에 걸렸던 숭악사 12각 15천. 이거죠. 이게 숭악사의 12각. 이 각이 12각입니다. 그래서 12각 15천 전탑. 이 백돌이 된 탑이에요. 전탑의 특징은 이제 보면 밑에가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안으로. 목탑처럼.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3면에 1천 탑에다가. 여러분, 전탑의 특징은 이 1천 부분은 백돌이 아니고 뭐냐면 화강암 돌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부터 백도로 싹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 위에 탑 신부를 전탑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장 법사가 세운 자은사 이 대안탑이 전탑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전탑이다. 이게 몸돌이고 이게 지붕돌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전탑을 보면 지붕돌이 어깨가 밖으로 석탑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와요. 짧고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전부 백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깨 받침이라는 게 이 부분 어깨 받침인데 이거는 어깨 받침 밑에 부분뿐만 아니라 석탑의 낙수면, 이걸 낙수면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청청이 되어 있어요. 백돌로 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모전 석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전 석탑. 분항사에 있죠. 예. 그것도 실은 돌을 갖고 백돌처럼 쪼개서 전탑을 모방했다 이래갖고 모전 석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탑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 탑을 한번 보고 탑을 전체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탑은 지금 현재는 석탑이지만 우리나라 탑도 처음에는 뭐죠? 다 목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탑으로 나오게 됐는데 초기에 중국 목탑 양식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래되어 삼국에서도 고류형 높은 누각형의 목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목탑은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나 삼국 유사에서 강개토 대왕 때 요동성 가까이에 7층의 목탑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4세기 말 우리나라에 목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백제의 탑인데 우리나라 탑 중에 장인이 가장 많은 곳이 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룡사 9층 목탑도 64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선덕여왕 때 맞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탑을 지을 장인이 없었어. 누가 지었습니까? 백제의 누구죠? 장인? 아비지. 그죠? 아비지. 신라의 석가탑은 누구죠? 그것도 백제의 장인에서 불렀죠. 누굽니까? 아사달. 그죠? 네, 아사달입니다. 어쨌든 이 백제도 목탑이었는데 목탑이 남아있는 목탑은 왜 안 남아있겠습니까? 워낙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 불탔어요. 다 불타고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목탑은 우리가 법주사의 팔상전, 1605년 삼행대사 임진왜란 이후에 삼행대사가 복원해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석탑의 형태를 보고 목탑이 석탑을 만드는데도 목탑을 형태를 따라 지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백제탑의 특징을 보면 이게 이제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이 탑을 여기 보면 이 무왕 때 639년의 탑을 건립했고 최근에 이렇게 복원을 했죠. 원래 탑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기단부, 이게 이제 첫 번째 탑신 이 옥계석이 기단부를 덮어줘요. 크죠, 이렇게. 우리가 석탑은 이 옥계석이 좁습니다, 기단부보다. 그런데 이 백제의 탑의 특징은 목탑을 따라 했기 때문에 백제의 석탑도 기단의 첫 번째 옥계석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 나중에 오늘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공부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 모서리 부분 정각이 위로 이렇게 솟을 때 같이 올라가요. 우리가 신라의 탑은 이 어깨 정각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이 정각이 올라가는 부분이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이 백제 탑을 보면 밑에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부분이 여기가 수평이 아니라 그럼 이건 백제 탑이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신라 석탑은 또 이중기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백제탑은 단층기단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탑을 구분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탑을 여기 가에 있는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걸 우리가 석탑에서는 나중에 우주라고 하거든요. 우주. 중간에 있는 것을 탱주, 이건 지탱을 하는 기둥이라 탱주고, 이게 우주라 하는 것은 일단 목탑 형태를 석탑으로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돌을 하면서도 우주를 만들고 탱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이건 비록 석탑이지만 목탑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국 가운데서 건축 기술이 가장 앞섰던 백제의 목탑이 어떠한지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목탑의 형식을 반영하여 만든 익산 미르사지 석탑, 국보 11호와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남아있어서 백제 목탑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게 부여 정림사지죠. 부여 정림사지. 여기도 보면 부여 정림사지의 5층이잖아요. 우리가 청순, 옥계석의 수로 청순을 한다는 건 알죠? 지붕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이게 5층입니다. 이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호죠. 여기도 보면 기단부, 이게 기단부지 않습니까? 기단부가 단층이에요, 단층. 단층이고, 이게 다 우주. 이 안에도 보면 이 나무처럼 되어 있죠? 이게 탑신의 맨석이거든요. 나중에 석탑 공부를 하겠지만 좀 이따가. 맨석인데 이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기둥으로. 그래서 목탑의 형식을 따랐다. 그리고 이 1층, 이게 옥계석이 기단부를 덮어요. 이 비가 와도 기단부가 젖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 겁니다. 석탑인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석탑을 한번 볼까요? 자, 석탑은, 그죠? 이게 1층 옥계석 지붕돌이잖아요. 지붕돌이 작잖아요, 그죠? 이게 기단부인데, 기단부가 작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석탑의, 신라시대 석탑의 특징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탑은 그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제시대는 그 목탑을 따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옥계석을 크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부분, 정각 부분, 여기도 깎개가 있죠? 보입니까? 이 부분. 여기가 수평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죠? 여기 이렇게 같이 깎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각이. 그게 백제탑의 특징이다. 우리가 나중에 신라와 백제를 구분할 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목탑은 항룡사 국청 목탑이다. 신라의 세 가지 보물 가운데 하나이다. 신라시대 세 가지 보물이 항룡사 국청 목탑, 또 뭐죠? 항룡사 국청 목탑하고 신라의 세 가지 보물. 항룡사에 있습니다.
항룡사에. 회장님 다음부터 선물을 좀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대답이 오면 선물 좀 주도록 이 동기부여가 좀 돼. 그 항룡사에 장육상 있죠. 원래 있었다 그랬죠. 금당에 아유왕의 장육상 금동불상 만드는 그게 두 번째 또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진팽왕의 옥대가 있습니다. 성제라고 하는 왕이 매는 대 있죠. 옥대. 그것은 신라의 3대 보물이다. 그 중에 이게 항룡사 부천 목탑이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항룡사 부천 목탑이. 그럼 이 항룡사 부천 목탑은 예, 보서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항룡사지 가보셨죠? 불교 대학 다닐 때, 그죠? 저와 같이 가신 건 아닙니까? 같이 갔죠. 심초석이 몇 개라고 그랬죠? 우리 조선정 보호자님 심초석이 이 높이가 80m입니다. 80m고 심초석이 초석이죠. 초석이 각 면에 8개씩이에요. 88, 64, 64개의 초석이라는 받침대죠. 그게 64개가 중앙에 있는 것을 심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5개의 초석이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600년대, 643년에 이게 9개는 그때 당시 9개의 나라, 일본, 당나라, 오월, 그쪽 백제, 말갈, 그란, 여진, 고구려 이런 나라들을 다 팽정을 해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자단율사가 중국 산서성 오대산의 태아지에서 그 신선을 만났는데 자기 용이 지금 현재 항룡사를 지키는 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천탑을 세우면 바깥에 외부의 나라가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선덕 여왕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 여왕이 되고 나서 외부의 세력들 다른 나라에서 왕을 인정을 안 해줬죠. 근데 당나라는 심지어 당태종을 뭘 보냈습니까? 모란꽃을 보냈잖아요. 네, 한기가 없다. 한기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여왕이 세운 절이 분황사예요. 분황사가 한기가 나는 황제라는 분이 한기로 분자거든요. 그러한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처님의 힘으로 불력으로 극복하고자 이런 탑들을 세운 겁니다. 이 부천 목탑이 물론 1238년에 몽고군의 침입에 이렇게 전부 다 불타고 없어졌지만 안타깝죠. 오늘은 탑을 공부하는 거니까 탑 부분을 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목탑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임진왜란때 남아있는 것마저 다 불탔으니까. 그리고 1605년 삼행대사가 재건한 법주사의 팔상전이 있다. 그죠? 이거죠? 법주사의 팔상전. 높이 22.7m. 최근에, 이게 지금 법주사의 팔상전은 이 안에, 여기 다 가보셨죠? 우리 당 7월달에 갈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이, 각 면에 이렇게 계단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안에. 여기에 1층과 2층은 하나, 둘, 셋, 넷, 5칸씩 되어 있고, 3층, 4층은 3칸 올라가면서 줄어듭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터 국보 55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목탑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화제로 쌍봉사의 쌍봉사 이거죠. 전남 하순 쌍봉사 대웅전 이게 원래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었어요. 163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1984년에 신도가 부주의로 불이 나서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2년 뒤에 1986년에 세운 게 이 탑입니다. 다시 이렇게 대웅전인데 탑의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보물문화재 지정에서는 해제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진천의 탑사. 이건 이제 최근에 세운 거예요. 1996년에 세운 겁니다. 고려시대 절태에 세웠는데 1층은 대웅전, 2층은 법보전, 3층은 미륵전. 이게 대웅전, 여기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이 1층에, 그래도 가보신 분 계시네, 그죠? 이 1층 가면은 사방불 모셔놨죠. 예, 동쪽에, 어느 부처님? 동쪽은 약사 부처님. 서쪽에 아미다 부처님. 남쪽에 석가모니 모셔놨어요. 북쪽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위에 여기는 북보전, 팔만 대장경을 해석한 걸 모셔놓고 윤장대는 뭔가 알죠? 윤장대를 같이 모셔놓고 여기에는 미륵전입니다. 지금 96년에 세워진 이러한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목탑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탑을 한번 볼게요. 전탑. 전탑은 글자 그대로 벽돌탑입니다. 벽돌로 만든 탑. 중국에 가장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탑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느냐? 저 경북 쪽에 가면 안동, 의성, 칠곡, 봉화 이쪽이 전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탑은 별로 없어요. 전부 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전탑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전탑이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 이 교재에 보면 전탑이 나왔는데 뭐 전탑은 맞지만 모전 석탑입니다. 왜냐하면 전탑이냐 목탑이냐 석탑이냐 하는 것은 그 탑을 세운 재료가 뭐냐 그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나무로 세웠으면 목탑, 이건 돌로 한 거예요. 돌이면 석탑입니다. 석탑인데 그냥 돌을 한 것이 아니라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처럼 전부 쪼갠 거예요. 이 분황사에 있는 모전 석탑이다. 분황사가 634년에 창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 모전 석탑도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탑 자체가. 이 원래 9층 정도의 높이였어요. 타서 지금 3층.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1915년에 일본인들이 이 안에 해체 복원을 했는데 2층과 3층 사이 여기에 사리가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모전 석탑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인왕상이 있죠. 인왕상. 강면의 인왕상과 이 안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석탑과 목탑의 공통점들이에요. 이쪽 면, 이 사방에 지금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인왕상이 보호하고 이 안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과가 되는 목탑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탑은 중국식 전탑의 영향을 받아 교재를 한번 볼게요. 조성된다. 현존하는 전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분황사에 있는 조성된 모전탑이다. 634년이고 국보 30호죠. 이게 분황사가 성근용 3년에 보완공되었으니 모전석탑도 그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탑은 회흑색의 안상암을 작은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전탑처럼 깎아서 만든 탑이므로 모전석탑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9층이었으나 지금은 3층만 남아있다. 그 밖에 전탑은 소백산맥 조령과 중령을 넘어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이르는 옛길 주변에 있는 안동, 의성, 칠곡, 봉화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안동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동부동하고. 이게 이제 신세동 7층 전탑 통일신라시대요. 국보 16호. 자, 여기 보면 다 있죠. 안동, 동부동 5층 전탑. 자, 이 전탑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이렇게 다 감실, 통과할 수 있는 감실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벽돌이죠. 그죠? 벽돌이지만 대부분은 1층은 화강암 돌로 되어 있다. 위에만 벽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깨석이 이렇게 짧고 가파르다. 벽돌의 특징입니다. 전탑에 짧고 가파르고 그리고 이 어깨 받침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이렇게 층층이 나타나 있다. 이 정도의 전탑의 특징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탑은 우리나라 탑이죠. 석탑입니다. 석탑을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 10분 정도 석탑의 구조만 한번 보고 복귀주의 석탑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탑은 그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기단부, 베이스, 그죠? 맨 밑에가 기단, 베이스고, 그 다음 위에를 탑신이라고, 바디라고, 맨 위에를 뭐라고 하느냐?
교재는 뭐 다음에 봐도 됩니다. 오늘 이 부분 보고 교회를 상륜이다, 상륜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붙이죠.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기단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기단은 부처님의 이 탑은 부처님이거든요. 원래 이 그림이나 불상을 조성하기 전 500년 동안 무불상 시대일 때는 탑이 부처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니까 그럼 부처님의 몸으로 보면 기단 자체는 부처님의 안전 대자입니다. 이원화 대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대자. 우리나라 스탑 신라시대 스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중기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안상이 있어요. 안상. 각 부분들 뭐 법무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안상, 여기도 안상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상. 그래서 자리를 부처님이 앉은 연화자, 연꽃무늬 대자 이렇게 하고 탑신은 뭐냐? 탑신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까지를 탑신 부에 써놨죠. 이까지를 탑신 부라고 하는데 탑신은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진신사리를 석탑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목탑인 경우에는 진신사리를 심초선 밑에 넣어놔요. 이게 탑신 그 기단부 밑에 그쪽에서 주로 있는데 목탑은 석탑은 주로 여기 탑신석 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대부분이 1층이지만 2층과 3층에도 사리를 모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탑신부 이런 부처님의 몸이다. 진신사리 몸. 상륜부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이 이름이 이게 보면 보륜이죠. 보륜. 보륜은 법륜을 굴리지 않는 거예요. 보배로운 법륜을 보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영어 세이크리드 휠이라죠. 그러니까 이 법륜을 굴리는 거. 이게 노반은 아까 전에 산지대탑에서 보면은 기대 신성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높이 쌓는 것을 기대했잖아요. 기대. 이게 노반이고. 이 복발은 봉분 모양이죠. 복발. 사실은 이제 이걸 복발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모양이 생긴 게 그거다. 부처님의 밥그릇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라는 게 사실 밥그릇을 엎었다. 좀 안 맞죠, 그죠? 그 이름 자체가. 그러나 이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써줘야 다른 분들에게도 이해가 되니까 복발이고. 그 다음에 노반 다음에 복발, 그죠? 노반 복발, 그 다음 뭐죠? 이거 올라온 거. 이걸 앙화라고 합니다. 앙화. 우러러 받든다. 이게 연꽃의 모양이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앙년이라 하잖아요. 앙년. 여기서는 이제 석등에서는 앙년 위에 뭐 있어서 앙년이라는 이건 이제 앙화, 위를 보고 있는 연꽃이다. 그래서 앙화예요. 나중에 역할은 이게 뭔 역할인가는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가 뭔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에 이게 보륜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부처님의 법을 굴려서 다른 데 전파를 해준다.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초전 법륜 하듯이. 이게 이제 이 보륜이 있고, 보륜 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산계라는 닷집하는 있죠. 보계. 보배로, 이게 닷집처럼 보계라 하거든요. 지붕. 그 다음에 이것을 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 수연은 뭐냐면은, 물보라, 불꽃이에요, 불꽃. 어떻게 이제, 불꽃에서 이게 퍼뜨리는 하얀 문 같은 것처럼 부처님의 법을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수연입니다. 그 다음에 용차, 용. 드래곤 용은 장엄하는 용, 부처님의 용차, 보주, 보배로운 구슬. 마지막에 이 찰간대가, 원래 석탑의 찰간대가 우리 감원사지 같은 데 보면은 찰주만 남아있잖아요, 상륜에. 이 쇠만 남아있더라 아닙니까? 그 쇠만 남아있는 이유는 그 쇠가 여기까지 이 3층 옥계석까지 이렇게 박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중간에 전부 찰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려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 찰주를 중심으로 이런 돌로 이런 장식들을 꾸며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돌은 시대가 그러면서 뭐 충격에 의해서 깨지고 나니까 찰주가 남아있는 게 감원사지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파한다. 그래서 탑이 부처님이자 곧 부처님의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그만큼 탑이 중요한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고,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기담부, 이게 이제 뭐다, 탱주다, 탱주는 뭘 의미하고 우주는 무엇을 의미하며 하는 역할은 뭐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받침에 호행이 있고 각형, 우리 뭐 책을 읽다 보면 각형 호행하는데 사실은 호행은 둥근거로 호행이라고 네모 각진 것을 각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내용. 이게 갑신석의 1층 갑신석, 1층 어깨석의 이 부분을 낙수면, 써놨죠. 낙수면. 물이 흘러내리는 면. 이 모서리 부분 우동이라고, 아까 끝 부분 처마죠. 처마 부분을 정각이다 하는 거. 정각. 이 정각이 아까 백제시대에는 위로 약간 처마 올랐는데, 백제는 같이 이거 밑에 같이 이렇게 치올라온 거고, 그죠? 석탑은 위에만 오르고 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차이가 미묘하지만 이런 차이에서 백제탑과 신라탑의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층 어깨석이 기담부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작습니다. 아까 백제탑 같은 경우는 여기 이만큼 나와서 기담부를 덮어주는, 그게 신라와 백제의 차이고, 탑신.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탑과 석등을 할 때 여러 실질적으로 있는 탑들을 보고 이렇게 좀 공부, 이건 다부탑이죠. 보고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담부의 구체적인 한 면 한 면을 이제 상륜부의 하나하나의 역할이 뭔지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그죠? 오늘은 탑의 유래, 탑이 어떻게 됐을 때였다. 인도탑, 중국탑, 한국탑 이 정도까지 하고, 그죠? 한국은 석탑과 석등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곡사 탑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탑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석등도 좀 보고, 좀 쉬었다가 8시 5분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해인사 좀 남은 거 하고, 오늘은 프린트물 받았습니까? 오늘은 뭐지? 월정사? 네,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하니까 강원도의 오대산으로 한번 가서 월정사를 좀 보고 시원하게 그렇게 하도록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